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병원과 예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병원은 몸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예술은 마음,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40년 가까이 광주 시민들을 치료하는 병원이었다가 한 달 전쯤 마음과 세상을 치유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복합예술문화공간 김내과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김내과라는 곳을 진두지휘하는 곳이 지자체나 혹은 문화재단이 아니라 한 지역의 기업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시도하는 곳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내과를 출범시킨 박헌택 대표님은요, 10년 가까이 기업과 문화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광주발 메세나 운동의 새로운 모델을 써내려가고 있는 박헌택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김내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찾아봤더니 내과가 내과에 사이시옷을 붙인 내과더라고요. 네. 그러면 개원입니까? 개관입니까?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네. 부활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넣어봤습니다. 네. 이 병원이 네. 65년에 그 자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네. 96년도까지 병원이 유지된 다음에 네. 어떻게 보면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네. 방황하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 매입이 돼서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다른 공간보다는 네. 그 원형을 최대한 살리자. 네. 그래서 여기저기 구존을 통해서 네. 그 건물의 히스토리를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그 이름이 불쑥 튀어나와서 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네. 김내과 저하고는 인연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한 달이 좀 지났죠. 대표님께서는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어떠십니까?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한 달의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요.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느낌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네. 저는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네.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네.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네. 저는 이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일본으로 시도한 이유는 네. 저를 통해서 네. 광주에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재력이 넘치신 분들이 네.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좀 파동의 효과를 일으키면 좋지 않겠냐.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공간을 만들었고 저는 분명히 네. 수익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뭐 많은 시간은 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다녀가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던가요? 그분들이 이제 그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네. 참 신선하다. 그리고 어떻게 광주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냐. 네.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네. 단지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스토리를 네. 연결시킨 것뿐이고 네. 저는 그 공간을 그 당시 병원을 했던 김내과 원장님의 뜻을 그대로 살린 거지 다른 네. 능력은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많은 좋은 격려를 해주고 합니다. 참 광주에 좋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기회 되면 언제든 이용을 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사람이 모이면 돈이 당연히 되겠죠?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되는 분명히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떻게 이런 공간이 광주에 생길 수 있었을까? 그거를 이렇게 좀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 걸 많이 원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 그 길목 자체가 네. 좀 향수가 젖은 길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거리를 다니신 분들이 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실버층들이 많아요. 아. 그분들은 흔하게 김내과를 갔던 네. 그 공간들로 기억하기 때문에 네. 저 공간이 변화된 것을 거의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공간이었지 않냐. 네. 이렇게 받아주니까 네. 이 접근하기 아주 쉬웠던 거예요. 자, 기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업을 움직일 때는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김내과에서 그 발생하는 수익이 또 대표님께서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어떻게 이용을 하십니까? 근데 그건 제가 좀 발언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양 뱉은 말이니까 책임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그 약속처럼 네. 주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네. 그 수익은 이쪽 지역을 위해서 특히 예술인들 위해서 아. 제가 전액 네. 배려를 하겠다. 네. 그중에 이제 이 공간을
운영하는데 아주 일조를 하는 네. 우리 지역의 청년들 그 친구들한테 일단 배당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더 여유가 된다면 네. 대인시장 같은 데서 아주 열악하니 작품을 듣는 작가분들. 작가들에게 제가 현금이 됐든 네. 아니면 이 친구들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든 또 저희가 서울 쪽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전시회 기회 네. 이런 비용들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해서 네.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쪽에 SM이라든가 네. YG 같이 네. 그런 미래 작가 이 정도의 스타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던 업종이 건설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예술 분야와 자주 이렇게 무엇인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김내과를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건설업을 하시면서부터 이런 쪽에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겁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트 이즈 라이프라는 카피처럼 네. 저희는 그 카피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네. 저는 생활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네. 주로 아파트를 시행하고 네. 시공하는 일인데 네. 그 일 속에서 저는 이걸 접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은 이걸 구분해서 네. 별도의 작가가 필요하고 네.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네. 저희 조직을 통해서 스스로 네. 이런 부분을 이용을 했고 네. 또 간간히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네. 그 시도에서 오류도 있었지만은 네. 그 안정되게 시도된 아트 스페이스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네. 접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유지를 했고 네. 또 그 뒤로는 저희 사옥에 네. 1층에 적견실을 네. 저희가 갤러리화를 시켜서 네. 누구나 예술을 접할 수 있게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네. 저희 회사를 방문한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렸고 네. 또 그 처음에 하셨을 때 아파트에 있는 어떤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우리가 흔히 아파트 하면 네. 흔히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무슨 헬스클럽, 네. 헬스클럽 좀 지나면 가장 거의 많죠. 이용을 않고 네. 거의 쓰레기장 되고 먼지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네. 왜 그게 만들어야 되냐.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냐. 네. 그러려면 아주 밀접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걸 네. 시도를 했고 네. 또 그게 나름대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네. 큰 반향을 일으켜서 네. 참 이런 시설이면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을 해서 네.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 네. 공간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네. 결국은 주민들이 허용을 해줘야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여러 차례 그러면- 시도를 했지만 성공한 케이스는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맨 처음에 누가 이렇게 대표님이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안을 하셨나요? 저희 회장님이 네.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아파트라는 공간에 이런 예. 문화예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아. 우리 회장님 지인분들 중에 네. 미술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에 좋은 작가들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한테 그런 레지던스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을 주신 거예요. 지난해 맞습니까? 광주 문화재단과 MOU를 체결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문화재단이 저희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깝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웃 사촌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사옥하고 위치가 가깝다는 위치가 말씀이신가요? 가깝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재단에서는 행사에 대해서 네.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네. 보면서 이제 저희가 특히 점심시간에 네. 여유가 되면 네. 재단에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구경을 했는데 네. 가서 보니까 너무 이제 열악한 거예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시설을 네. 시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뭔가 이제 기부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네. 시민들의 좀 참여가 필요한데 네.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네. 우리가 좀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매년 꾸준하게 광주 문화재단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더니 네. 저희 또 직원들이 네. 회사만 하면 되겠냐. 네. 직원들도 월 1만 원씩 아. 같이 좀 동참을 하면 더 빚이 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문화재단은 깜짝 놀란 거죠. 네. 이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네. 하신다는 내용. 네. 자발적으로. 네. 그렇게 했더니 문화재단에서는 본인들이 요청해가지고 네. 협조를 오는 건 아닌데 네. 저희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고 또 거기에서 이제 보답 차원에 그 매년 연말에 네. 저희가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네.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그걸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한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동료 기업인들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문화가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냉정한 눈으로 생각을 해도 기업인의 마음으로 봐도 그렇습니까? 최근에 그 지면회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네. 피카소의 작품이 네. 경매 시장에 뭐 1억 불이 넘게 거래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작품이 거래가 되면 그 작품을 사간 사람은 공개를 않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네. 그 작품이 카타르의 네. 왕비가 사갔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그 나라는 다른 문화는 없고 네. 석유가 유일하게 그렇죠. 자기의 생존 방법이었는데 네. 석유가 떨어지면 뭐 할 거냐. 그래서 이 작품을 갖다 놓음을 해서 석유가 떨어진 뒤에 네. 카타르를 찾을 사람은 수십만 명, 아. 수백만 명이 될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 작품을 구입했다는 얘기 듣고 네.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런 문화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강주가 보이지 않게끔 문화적인 공간이 참 많거든요. 네. 가까이 시립미술관, 네. 또 상록미술관, 네. 또 문화전당 근처에 있는 네. 예술의 거리 네. 이런 데 가면 아주 강주 작가들의 작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나름대로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 네. 그런 여유 공간에 가서 그림도 보면서 네. 큰 돈 안 들이니까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하나씩 사줌을 해서 네. 그 작가들은 엄청나게 힘을 받아가지고 그럼요. 자기가 창작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네. 강주 지역에 상주하면서 네. 많은 예술품을 만들 수가 있지 않냐. 이런 네. 차원에서 저는 문화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히 기업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이건 분명히 네. 강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흔하게 밖에 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의 여유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뭐 갤러리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음악도 좀 공부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환경적으로는 참 그런 이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나요? 네. 제 나름대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침마다 제가 신문 배달 좀 했고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취업이 빨리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공고를 진학을 해서 네. 공고를 또 마쳤고 네. 근데 마치 이제 제가 좀 깨우친 게 네. 공고 3학년 때 네. 인생을 좀 한번 되새김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가서 되겠냐 네. 한번 내 변화를 해보자. 그게 고3 때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제 어린 나이 아닌가요? 저는 절실했으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네. 재수를 해서 제가 이제 전대 경영대를 네. 입학을 해서 네. 운 좋게 네. 삼성그룹의 공채로 네. 입사를 해가지고 네. 한 10여 년 동안 네. 삼성에서 생활을 하고 네.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인생을 좀 정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삼성에서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사장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왜 사장이 그렇게 되기 생각하셨습니까? 빨리 사장이 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쪽에 퇴사를 하시고 퇴사를 하고 건설업에 종사를 하신 거군요. 제 그래서 형님의 사장이 권유로 되시- 이렇게 꾸준히 무엇인가 그 문화예술 분야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무엇인가를 세팅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도 이제 해오고는 계시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를 어떤 의지로 어떤 원동력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특별히 네.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멈추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일하는 과정의 네, 한 부분이에요. 네, 아까 말한 조승기 작가의 인연도 그렇고 네, 또 이 친구가 저한테 하수분 같은 역할을 한 것도 그렇고 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저희 업무에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에 맞는 전문가를 모셔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네. 그러다 보면 단절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모델하우스에 그 공간 통해서 이걸 좀 진행을 했고 네. 또 저희가 사옥에 갤러리를 만든 것도 그 과정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업무 속에 이걸 넣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차별적인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빚을 발한 것이지 네. 제가 뭐 특별히 많은 네. 뭐 금액을 지출해서 이걸 특별히 만든 건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 그래서 저는 하는 일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업인들한테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부분을 조금 할애해서 네. 우리 이제 회계 용어로 계정 과목을 좀 바꿔라. 네. 그러면 돈은 똑같지 않냐? 네. 차대비는 똑같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로 공연 봉사를 하시는데 밴드 드러머로 활동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찾으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형님 네.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네. 참 그 뛰어난 분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참 드럼이 어렵거든요. 네. 드럼을 본인이 시도해서 네. 내가 학창 시절 못했던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취미지만 네. 그게 즐겁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더 재미있게 가시는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거기에 탄력 받아가지고 최근에는 우리 건설인들 중심으로 밴드를 만드셨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네. 일 1년에 한 네. 10여 차례 이상은 공연을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런 재능 면에서. 기부 공연을 예. 하시는 거군요. 그 밴드의 대표님은 들어가지는 않으신 건가요? 저는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뒤에서 호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관심을 갖고 계신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형님께서 많은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문화의 활동이 돈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다른 분 같으면 말리죠. 네. 응? 뭘 그걸 하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라. 네. 그러면 너가 좋은 일이고 또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 조직의 직원들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시도를 해보고 네. 결론은 내지 말아라. 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죠. 각 기업들마다 사정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 대표님께서는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이제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쉬지 않고 한 곳을 향해서 또 업종을 바꾸지 않고 네. 이걸 꾸준히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모였고 네, 또 사람이 인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사업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 미래를 예측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 3년 정도 사업량을 미리 준비해서 그 사업을 맞춰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네. 또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불황이라고 그래서 사업이 멈추고 네. 또 화랑이라고 해서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일정량의 양을 네. 꾸준히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 노하우 이게 좀 뭐 배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이제 불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업종이 흔들리고 또 화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활성화되고 네.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도 하셨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그 내용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그럴까요? 말씀을 좀 강조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입사하는 네. 신입사원들 제가 꼭 면접을 하거든요. 네. 그럼 쭉 얘기를 들어보고 네.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는 요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10년은 다녀봐라. 이 회사를. 직장에 들어왔으면 어떤 조직이든 네. 10년은 다녀보고 판단해라.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네.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는 네.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 꾸준히 반복되면 몸에 배기 때문에 10년은 다녀보고 그 뒤에 이직을 하든 또 창업을 하든 그때 해라. 이것은 명심해라. 네. 이제 이걸 먼저 메시지를 전하고 두 번째는 실수를 부딪히라고 그러거든요. 좌우지간 실수를 많이 해야 된다. 네. 이 실수의 울타리는 조직이다. 네. 어떤 실수라도 조직은 커버를 한다. 네. 그리고 실수가 나중에 본인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 굉장히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이제, 커버를 해줄 때. 마지막에는 조직에 녹아라. 네. 어떻게 되냐면 어떤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본인이 탁월한 네. 힘도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조직 속에 녹지 않으면 혼자 네. 뭐 리더가 되고 영웅이 되는 것은 절대 기업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네. 이 세 가지 말을 아주 절실하게 얘기하고 그 말을 실천하겠다고 하면 제가 채용을 하고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재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면접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다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뒤로도 네. 제가 이제 꾸준히 면담을 통해서 네. 그 과정들을 지켜보고 네. 또 본인들로 가끔 뭐 통화는 솔직히 어려우니까 네. 우리 나름대로 메일을 통해서 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대표님을 많이 무서워하지는 이제 않으시군요. 좀 무서워 한다고 얘기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벽을 깨기 위해서 네. 이런 문화 활동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또 이런 서로 간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문화가 국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눔과 봉사에도 국경이 없는데 대표님께서 또 아시아 공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계셔요. 어떤 예. 내용인가요?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못하고 네. 저희하고 협업을 하는 광주 지역의 모 병원 후원을 하시나요? 예, 후원하고 네. 또 후원할 때 저희 직원들 네. 뭐 다는 못 가고 네. 선발된 직원 2~3명이 네. 그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체험하고. 행사입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라오스 같은 데는 네. 교실, 교실 짓기. 네, 네. 교실 짓기를 한다든가 네. 또 그쪽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들한테 네. 우리 공부할 수 있는 학용품 요걸 또 전달한다든가 네.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금전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 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후원해주고 그래서 광주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네. 그렇게 후원하고 또 이제 일단 뭐 봉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내에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껏 네. 그런 봉사를 많이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네.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과 비전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저희 이제 그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제 주변 같이 저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 100년 가는 기업을 100년 가는 기업. 네. 만들어서 꾸준함을 유지하겠다. 네.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모인 협력업체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열악하고 잘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청년들 네. 취업을 꾸준하게 후원을 해서 매년 저희가 한 5명 정도는 제가 꾸준히 채용을 하고 있고 네. 이 광주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이 문화라는 중요한 포인트나 보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활용을 못하니까 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진짜 전국에서 가장 멋지고 또 삶이 풍족하고 또 우리가 여유가 있고 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광주가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 광주 시민으로서 네. 또 메이드 인 제가 광주로서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시민이 되고 싶다. 네.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중심에 아까 빛을 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에 그리고 그 중심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또 광주만의 맛과 멋이 있는 곳, 네. 이것이면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 방들을 병실이었던 것을 네.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서 네. 내 집처럼 편하게 치유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부의 공간에 광주 지역의 작가들의 작품을 전부 걸어들이면서 네. 아트란 느낌을 내주고 네. 또 여기에 이제 부족한 시설이 음식이라든가 이 기능이 부족한